본 영상은 갱년기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간병인 등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고령화로 인하여 갱년기 증상, 폐경기 이후 건강상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여성장애인의 갱년기 증상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나 현재까지는 비장애인의 갱년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고, 또한 서 있는 시간과 활동량이 적은 경우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 갱년기 경험 사례 1. 저는 장애가 있지만 전문직으로 비장애인 여성들 틈에서 더 근성과 억척스러움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었을 때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갱년기구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폐경까지 난 이제 여자로서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갱년기란 무엇일까요? 갱년기는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하며 폐경 전기와 후기를 모두 포괄합니다.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 40대에 접어들면서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장애인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갱년기 경험 사례 2. 땀은 또 얼마나 많이 흐르던지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갱년기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열이 오르내리더니 불면증까지. 여성은 폐경에 이르면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갱년기 여성은 홍조, 발한,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관절통 및 근육통, 심장 및 혈관 질환,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 빈뇨,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안면 홍조입니다. 안면 홍조는 피부 진피 내의 혈관 확장 및 수축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갱년기 여성의 가장 흔한 신체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에서 5분 동안 나타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수초에서 1시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발생하고 더운 날씨, 불안, 흥분,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섭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과 함께 땀이 나는 증상, 발열감을 동반합니다. 갱년기 발한 증상은 주로 밤에 덥다가 추운 증상과 함께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 발한 증상은 열성 홍조와 함께 매우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단, 발한은 갱년기 증상으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홍조 증상 없이 발한 증상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간 발한 완화 방법으로는 가벼운 침구를 사용하고 가벼운 면 잠옷을 입으며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 주변에 젖은 수건을 두어 사용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장애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야간 안면 홍조, 야간 발한으로 인해 불면증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침 또는 이른 오후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잠자기 직전에 과식을 하지 않으며 저녁에 카페인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은 조용하고 어둡게 하고 자도록 하며 잠자리에 누운 후 10에서 15분 이상 잠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갱년기 어지럼증은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이석증 등이 생겨 유발됩니다. 두통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으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 오면 뇌의 혈관이 확장하여 머리의 한쪽 또는 양쪽이 지끈지끈 울리는 것처럼 아프고 증상이 심한 경우 구역질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어깨 결림, 스트레스, 눈의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하여 머리 양쪽이 조이며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분은 어지럼증과 안면마비,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해짐, 두통 등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된다면 뇌졸중 재발에 대한 가능성 평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과거력이 없더라도 두통과 함께 안면마비,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해짐, 어지러움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발생에 대한 가능성 평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척수가 손상되어 자율신경 과반사증으로 인해 두통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변을 보지 못한 경우 청결 도뇨, 변비 의심 시 좌약을 이용한 배변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척수 손상 부위 아래로의 욕창, 내성 발톱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두통이나 고혈압이 유지된다면 경구 혈압 강화제를 복용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갱년기 관절통과 근육통은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관절통이 나타나면 관절염을 의심하기 쉽지만 갱년기에 나타나는 관절통은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관절통은 관절염과는 다른 증상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자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는 이유로 팔을 과도하게 머리 위로 들고 휘두르는 동작, 좌우 방향으로 하는 목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계단 오르기, 과도한 스쿼트 등 평소에 했던 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손상 및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자세와 운동으로 교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심장, 혈관 질환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내 지질의 축적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 반응을 약화시켜 동맥경화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줄어들며 노화와 함께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이나 뇌경색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독립적 이동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활동량이 적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매일 30분 이상 관절 손상, 과부하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덜 짜게 먹고 탄수화물, 당류 섭취를 줄여 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갱년기에는 비뇨생식기계에도 변화가 오는데요. 질이 건조하고 분비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질로 향하는 혈액 공급량이 감소되어 질이 건조해집니다. 갱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질건조, 분비물 감소는 성교통, 성교 불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도 나타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야간 빈뇨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폐경 이후 4에서 5년 정도까지 발생하며 이 시기에 요로 감염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갱년기나 요로 감염이 아니더라도 척수 손상, 뇌졸중, 뇌 손상 등의 장애 원인 질환 자체 때문에 신경인성 방광이 생겨 빈뇨, 요실금이 악화, 소변이 안 나옴 등과 같은 증상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본인의 소변 양상에 변화가 생겼다면 배뇨일지를 약 3일간 작성하여 의료진과 면담 후 방광 관련 약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입니다. 갱년기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뼈의 밀도가 떨어지고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은 갱년기 비장애인 여성의 약 30%에서 나타나며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가 있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활동과 서 있는 시간이 줄어 하지와 척추뼈의 골밀도가 더 급격히 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넘어지거나 자세 변화가 있는 동작들에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골반골절의 경우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의 위험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방문 후 골밀도 측정 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질 수 있게 가벼운 무게의 아령을 이용한 운동이나 기립기를 이용한 기립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 갱년기 경험 사례 3. 저는 가족들의 많은 이해와 지지를 통해 무사히 갱년기라는 터널을 지나왔어요. 장애를 가진 여성일수록 갱년기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공감해줄 동료나 지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갱년기에는 사소한 것에 짜증이 나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이란 갱년기에 처음 발생한 우울증으로 삶에서 느끼는 슬픔, 낙담, 절망,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섞여 있기도 한 기분 부전을 말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여성의 20%에서 신체 증상과 함께 우울 증상이 동반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잦은 감정 변화를 보이는데요. 피곤, 짜증, 의욕 상실 등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은 우울한 마음으로 곧잘 이어지게 됩니다. 조깅, 에어로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그 외 자기가 즐겨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 증상 자가 검사를 통해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우울 증상 선별 검사지 PHQ-9을 통해 나의 우울 상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러했는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 표시해 주세요. 다 표시해 보셨나요? 점수가 4점 이하로 나왔다면 유의한 수준의 우울감은 없습니다. 5에서 9점인 경우 경증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지역센터나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10에서 19점인 경우 중등도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니 가까운 지역센터나 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는 중증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우울감이 심한 정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우울감은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중년기에서 겪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울감 정도가 심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적절한 조기 진단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1577-0199로 전화하면 정신건강 상담과 지지,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이 자신의 여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한 과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갱년기 증상이 있는지 내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우울한 마음은 건강의 적신호.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갱년기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필요로 할까요? 아닙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증상이 있는 폐경 여성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갱년기 여성들에게 이러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항경련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네. 항경련제는 호르몬제와 간섭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는 있지만 복용은 가능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는 경증의 경우 호르몬제 복용이 가능하나 중증으로 여러 약물을 드시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은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어렵습니다. 갱년기는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요. 관리 방법으로는 의학적 관리, 영양 관리, 운동 관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 관리를 볼까요? 갱년기 증상의 의학적 관리를 위해서는 호르몬요법, 약물요법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대체요법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주로 안면홍조, 땀 흘림 등의 혈관 운동성의 증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비뇨기계와 생식기계의 위축을 예방해주며 투여 시 노화에 따른 골밀도 감소를 줄여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폐경 후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도 단점이 있는데요. 불규칙한 질출혈, 유방 팽만감, 유방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출혈의 경우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일부 호르몬 중에는 몸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여 살이 찐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호르몬 치료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의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와 황체 호르몬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1000명당 0.8명의 유방암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호르몬만 단독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호르몬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으면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정맥혈전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경구투여는 정맥혈전증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경피투여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두 번째 관리는 영양관리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식욕이 증가될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현저히 낮아져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만 예방을 위해 50대 이상 여성의 영양 권장량인 1800칼로리에 맞춘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갱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E 등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식단을 구성할 때는 여성 호르몬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도움이 되는 콩류, 우유, 어패류를 적어도 하루 한 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의 경우 식사 시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지방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식사 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칼슘 음식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을 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 설탕, 소금, 화학조미료 사용을 줄여 음식을 싱겁게 먹도록 하며 간이 필요하면 후추나 천연 조미료 등으로 대체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여러 주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알코올과 카페인 대신 차, 물, 천연 주스 등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권장 음식으로는 우유, 두부, 치즈, 꽃게, 멸치, 생선, 미역 등의 고칼슘 음식, 연어, 대구, 호두, 견과류, 치아씨, 들기름 등의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식품으로는 커피 프림, 크림, 버터 등은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유지시켜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심장질환 등의 갱년기 혹은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 경험이 거의 없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운동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에서 30분 이상, 주 3회 정도로 시작하여 주 5회 이상으로 횟수를 높여가고 스트레칭이나 체조, 요가는 여유 있는 시간에 반복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골절, 기타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실시해야 하며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운동 동작 및 강도를 조절하고 운동 중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근력과 근육량의 저하로 심폐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은 걷기, 수영의 경우 보통이다 해서 약간 힘들다,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의 강도로 주 3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2-3개월 정도 합니다. 달리기의 경우 체중 부하 운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근기능 강화와 골밀도 유지 및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 할 때 10에서 30분, 기간은 2-3개월 정도 합니다. 복근 및 허리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복근 및 허리 근육은 척추 및 골반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 근육만으로는 골반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복근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틸트 운동은 흔히 처방되는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해줍니다. 보조형 골반 틸트 운동을 하려면 장애 여성은 보조하는 사람의 허리 높이의 침대나 탁자에 등을 대고 누워 베개로 무릎을 굽히거나 머리를 받칩니다. 보조하는 사람은 장애 여성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올리고 내립니다. 등을 5초 동안 최대로 평평하게 유지해야 하며 엉덩이를 내렸을 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누운 자세의 능동형 골반 틸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나 단단한 침대를 이용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발을 바닥에 대고 팔은 편하게 몸 옆에 둡니다. 허리는 바닥에 대고 골반을 위로 약간 들어올린 후 내립니다.
골반을 들어 올릴 때 엉덩이와 복근도 함께 조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점진적으로 들어 올리는 높이를 늘려갑니다. 5초 동안 등을 평평하게 유지한 후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휴식을 취한 후 반복합니다. 유연성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에는 근력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찌게 됩니다. 신체의 적절한 유연성 확보는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동 능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상체 부위는 컴퓨터 사용, 적합하지 않은 휠체어 또는 목발, 지팡이 사용 등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 팔, 손목 근육을 늘려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갈비뼈 사이에 위치한 늑간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인데요. 팔 근육도 늘려주기 때문에 손저림과 마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가 필요할 경우 보조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여성의 팔을 쭉 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한 손은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은 팔 위쪽을 잡아 늑간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위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들어 올린 팔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스트레칭 효과는 더 커집니다. 늑간 근육은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늘릴 수 있습니다. 팔을 몸 옆에 붙인 채 쭉 뻗은 상태에서 반원을 그리듯이 팔을 움직입니다. 팔이 머리 위, 귀 옆까지 닿으면 스트레칭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세에서 손가락을 뻗으면 좀 더 스트레칭 됩니다. 보조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보조하는 사람이 여성의 팔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보조형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를 뻗은 상태로 앉습니다. 보조하는 사람은 여성의 발 뒤꿈치를 한 손으로 쥐고 다른 손으로는 발볼을 줍니다. 다리를 일자로 유지하면서 발이 무릎을 향하도록 구부립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바닥에 수건을 묶어서 잡아당기면 혼자서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을 마주보고 돌진하는 자세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팔뚝이 벽에 닿을 정도의 자세로 시작합니다. 만약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손목 관절에 통증이 없다면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손바닥을 벽에 댑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다른 쪽 다리는 뒤로 쭉 펴니다. 발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골반을 벽 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에 있는 다리를 더 굽힙니다. 뒤에 있는 다리는 쭉 편 상태로 유지하여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양쪽 다리에 몇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으로 불리는 골반 바닥 근육 운동은 요실금, 빈뇨를 예방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귀가 나오는 것을 참는 느낌 또는 항문을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초간 항문과 골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 30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골반 바닥 근육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숨을 멈추거나 엉덩이, 다리,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